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옛날 뉴스를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때 그 사람 상지대학교 이종우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 우리 방송 나가고 여러 커뮤니티에 이종우 교수 사진이 올라갔던데 사람들 반응이 과거보다 많이 세련돼지고 젊어졌다. 왜 그런 반응이 나올까요? 저기 동네 미용실 사장님 덕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이어트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요? 제가 이동영 평론가와 처음 팟캐스트를 시작한 게 2012년. 그때 예. 당시 몸무게가 99.8kg였는데 예. 지금 70kg대. 아이고 30kg를 뺐어요? 네, 30kg까지는 아니 한 20kg 봅니다. 20kg? 예.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뭐 운동하셨습니까? 예, 운동하고 약간 식이요법 좀 식단 조절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뭐? 예, 운동은 수영하고 스쿠버 다이빙 하고 있어요. 그게 살이 빠지는군요. 네. 굶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식단 조정 같이 해야 되니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건강 책임져서 다이어트 하시길 바라고. 오늘 어떤 이야기 갖고 오셨습니까? 지난 11월 10일에 광주 5.18 민주묘역에 참배를 윤석열 후보가 갔었죠. 방금 하태경 의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참배를 놓고 이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사과냐 아니냐의 얘기도 있지만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킨 발언이었으니만큼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모종의 자작극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돌았죠. 예. 그런 피켓도 등장했죠. 예, 그래서 계란 던지지 맙시다, 자작극에 말리지 맙시다라고 피켓을 들고 있기도 했고 결과적으로는 그 문 앞에서 시위하는 수준으로 이제 좀 크게 뭐 봉변은 안 당하고 이제 좀 참배가 마무리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요 사건을 보니까 옛날에 정원식 총리가 좀 생각이 나서 정원식 총리 얘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예. 설명해 주시죠. 어떤 사건이죠? 예, 1991년 5월에 당시 총리였던 노재봉 씨가 총리직에서 사임하고 후임으로 정원식 총리가 지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정원식 총리가 시간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덕성여대 그리고 한국외국어대 학교에서 시간 강사를 하고 있었는데 6월 3일에 시간 강의 마지막 강의를 하러 한국외국어대학교에 갔다가 강의를 마친 6시 30분경에 시위하는 외대 학생들을 마주하고 약 20여 분 동안 계란 세례와 밀가루 세례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 일이 그 다음 날 거의 대부분의 신문 일면에 도배가 됐습니다. 굉장히 좀 멍한 표정의 정원식 총리의 얼굴과 그리고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계란을 뒤집어 쓴 달걀을 뒤집어 쓴 정원식 총리의 모습이 정말 크게 나왔고요. 밀가루 계란 플러스 그 학생들이 정 전 총리 그 넥타이를 자꾸 끌고 가는 모습 등이 다 TV 뉴스로 나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당시에 노태우 정권이 상당한 정치적으로 위기에 놓였었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으로 한 방으로 다 해결됐어요? 예. 당시 노태우 정권의 위기를 얘기하면은 일단 3당 합당이 있었기 때문에 3당 합당에 대해서 굉장히 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었고 그리고 88 올림픽 이후에 전반적인 민주화 운동의 방향이 노동투쟁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노동자들의 대우를 좀 개선해달라는 요구에 대한 아주 강경한 진압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경대 열사가 백골단의 쇠파이프에 맞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김귀정 열사가 또 여성분이었습니다. 그것도 백골단의 또 강경한 진압에 맞아서 사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이후로 이러한 억울한 일을 알리기 위해서 잇따라서 학생들이 몸에 기름을 붓고 스스로 몸에 불을 지르는 분신 정국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 결과 노태우 정권이 거의 붕괴 직전까지 왔었는데 이 사건 하나로 사건이 이제 전국이 완전히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선생을 폭행할 수가 있냐.
폐륜이다. 그렇죠. 예. 뭐 이렇게 돼서 학생들이 그 이후로는 학생 운동의 희어자도 꺼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돌아갔는데. 그리고 학생 운동을 지지하던 쪽에서도 굉장히 말을 많이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예. 그래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이거는 정말 뒤집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정원식 총리의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근데 학생들이 과도했다. 이거는 뭐 다 동의하는 내용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명색이 총리 지명자의 총리 설이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이 서울 시내 한가운데서 사람들 퇴근 시간인 6시 30분경에 학생들에게 그런 폭행을 당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결국엔 뭐냐면은 이거는 정치권 그리고 당시 집권층에 의해서 좀 고도로 계획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건 음모론 같은데요. 예, 음모론도 좀 그래서 그 음모론에 대해서 조금씩 반박도 할 겸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총리 지명자가 왜 강의를 가느냐. 근데 요거는 약간 좀 설득이 되는 게 당시에 총리 지명자가 왜 갑자기 강의를 가느냐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워낙에 당시 정원식 총리 지명자가 마지막 강의를 하겠다고 외국어대학교 학생들에게 약속을 했대요. 6월 3일에. 그 전에 아프리카 순방에 특사로 갔다 온 뒤에 마지막 강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것도 미리 좀 준비가 되어 있었던 일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그렇게 기자들이 많이 가냐라는 얘기가 기자들이 사전에 짠 거 아니냐. 정부에 의해서 뭔가 좀 사주를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원래 국무총리쯤 우리나라 서열 3인데 국무총리쯤 되면은 기자들 붙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당시 전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새로운 총리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니까 기자들이 취재를 하는 건 당연한데 근데 그것도 정원식 총리가 따돌리기 위해서 사전에 가려고 했던 동선을 출발 5분 전에 바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실을 한 기자들이 이거 뭐야? 그리고 이제 지하철 타고 쫓아가가지고 겨우겨우 사진 기자 2명이 따라 붙은 거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좀 어쨌든 홍보 효과는 있었겠죠. 총리가 된 사람이 총리로 지명받은 사람이 지하철 타고 강의를 간다. 그리고 마지막 강의까지 본업이었던 교수직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정권에서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좀 이미지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는 있겠죠. 뭐 제가 봤을 때는 음모론인 것 같고요. 뭐 누가 공안 당국에서 시킨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밀가루 계란 준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학생들의 주장은 또 당시에 정원식 총리가 오는지도 몰랐는데 전화가 왔대요. 학생회실로. 총리가 오늘 마지막 강의 하러 온댄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전화는 왔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아니 그거야 뭐 정 전 총리가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열혈 청년들. 정말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일어나겠다고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청년들이 동료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그런 슬픈 현실에서 거기다가 그렇게 청년들이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는 상황을 언론에서 잘 보도도 안 해주고 학생들로서는 뭔가 알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총리까지 온다니까 분노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었다. 그렇죠. 제가 학생회의 리더였다면 침묵 시위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광주에 갔을 때 그 피켓이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소위 진보 개혁 진영에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우려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괜히 또 폭력 사건이나 폭력 사태나 이런 것이 일어나면은 이거 굉장히 불리해지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역시 광주와 전남의 민주시민 뭐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후에 정 전 총리 학생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 전 총리는 총리직을 잘 유지를 하다가 이제 민주자유당에 입당을 해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습니다. 그 지난주에 얘기했던 제3지대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했던 박찬종 후보도 나왔던 그 선거인데 이때 당시에 고건 전 총리가 당선이 되고 정원식 총리가 박찬종 후보에게도 밀리는 득표율을 얻으면서 서울시장에서 낙선을 하는 일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네. 이런 평가가 있어요. 정원식 총리가 온몸을 던져서 한 번은 보수 정권, 군부 정권을 구하고 한 번은 온몸을 던져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기회를 줬다.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고 예. 폐륜화로 낙인 찍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재판까지 받는 일까지 일어났는데 나중에 민주화 운동 관련된 이제 보상 심의에서 이제 민주화 투쟁을 한 것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 동안에 있었던 그런 억울한 폐륜화의 누명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벗겨지고 보상도 받았다고 그런 결과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종 총리는 작년에 사망했네요. 예, 사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고사성 하나 알려주시죠. 예, 예를 들어서 노구교 사건이라고 이제 중일 전쟁의 도화선이 됐던 사건, 예. 그리고 통킹만 사건,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때 이제 세르비아 총격 사건 등 여러 가지 이런 테러라든지 일이 있을 때마다 뭔가 그게 기획이 되고 의도가 됐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건들이 있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지금 한참 선거 전국에서 굉장히 모종의 행동들에 대한 반응, 행동과 행동들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좀 큰 일로 벌어지고 좀 전국을 뒤바꿀 수 있는 사건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반대의 뜻을 표명하는 방법이 청원도 있고 시위도 있고 고소고발도 있지만 결국에는 정치인에 대한 심판은 투표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가져온 고사성어는 36개 중에 34번째 개책 그리고 삼국지연의에서 황계가 썼던 오나라가 썼던 전략 고육지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예. 고육지책 설명을 해주셔야죠. 예, 고육지책 그러니까 자신의 살을 내줘 가지고 더 큰 이익을 얻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기가 아끼던 무엇인가를 희생하면서 이 판 자체를 뒤바꾼다. 예,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이정우 교수와 함께한 그때 그 사람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